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생입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어를 다루는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영역, 하지만 외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외적인 영역이 수능 국어에 다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다뤄볼 포인트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특히 이제 8학년도인가요? 7학년도? 8학년도 수능서부터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 아니라 이제 뭐가 작문이죠? 독서와 작문. 독서와 작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글쓰기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뭐 수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제 국어 교육에 이제 4가지 목적이 있잖아. 4가지 목적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글쓰기거든. 근데 이제 글쓰기라는 거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하질 않으니까 이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글쓰기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실제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독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글쓰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다루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결국 독해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네, 글쓰기의 중요성을 저도 대학교 와서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는 뭐 글쓰기라고 해봤자 일명 리로스쿨이라고 불리는 수행평가 내는 창에다가 뭐 끽해봤자 3줄 쓰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 제 중간고사 보는 것 중에 4과목이 대체 레포트였는데 4장, 5장, 물론 전 영어로 써서 더 힘들었지만 이상의 분량을 글로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국제대에서 해외고를 다닌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까지 중등 교육과정에서 글쓰기가 제외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문을 하고 이걸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딱딱하게 규정해 놓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나중에 글쓰기가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말을 이어나가 보면은, 글쓰기는 결국 대학교 가서 리포트 써야지, 그리고 만약 회사를 취업한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써야지, 그리고 수많은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시험에서 그 논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는 수능 시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고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라고 보거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글쓰기가 어떻게 어렵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자, 그러면 글쓰기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계획이라고 봐요. 계획과 주제. 그래서 저는 사실 글쓰기의 핵심이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글을 쓰기 전에 난 주제를 뭘로 할 건가,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인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게 글쓰기라고 보여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글쓰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글쓰기도 있겠지만, 산발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글쓰기도 있겠지만, 전 실제로 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현재 듣고 있는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화를 해놓고, 그러니까 먼저 뼈대를 만드는 거죠. 살을 붙이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스킬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그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어내서,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고 또 소주제가 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글을 쓰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전하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그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그 글쓰기에서 가장 핵심은 첫 번째는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좋은 글을 많이, 옛날에 이제 그 삼다라고 해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잡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생각, 잡생각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서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를 직접 한번 써보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설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다 썼다라는 거야. 토지를. 하여튼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꾸 자기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좋은 글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그 논술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좋은 그 스탠다드가 있을 거 아니야. 표본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직접 한번 다 써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것도 해봤거든. 좋은 문장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내가 써보는 거. 따라서. 너무 좋은 문장.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스며드는 느낌이 있거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은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지. 결국 우리 조상들이 이제 옛날 과거 시험이라는 건 결국 글을 쓰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좋은 글을 쓰게 돼? 수많은 예. 좋은 글을 성원들에도 좋은 그거를 계속 자기가 머리에 외울 정도로 그거를 외워서 그거를 이제 창작을 해서 써 내려가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다루고 싶은 얘기는 그 창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어떤 토대가 있으면 그 토대에다가 새롭게 자기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토대가 없는 학생들이 뭔가 자꾸 창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대를 잘 짜서 글을 써야 되는데, 요즘 뭐 수행평가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재진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한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토대가 있으면 그 토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기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그거를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작업. 근데 이 작업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을 선지에서는 재진술을 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런 시험들 많잖아. 밑줄 쳐가지고 여기에 방이 있고 여기에 방이 있는데 그 전후 좌우의 맥락을 통해서 선지에서는 재진술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 이제 그럴 때 그 재진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거를 한번 마침 이제 오늘 내가 준비한 자료는 지난 5월 8일. 최근 이제 그 시험을 봤던 고3 시험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지. 여기 38번 언어 매체 38번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거 한번 올려줘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재진술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보면은 같이 한번 보자고. 예. 아까 살짝 봤는데. 그래. 보기에 기억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루게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암긴 문장의 얘기지. 그래서 이제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암긴 문장이라고 하면은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암긴 문장에는 뭐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어. 이제 대표적으로 명사절이 있지. 그 다음에 관형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고, 서술절이 있고, 인용절이 있고. 이렇게 5개로 이제 아마 생각이 날 거고, 공부 좀 한 학생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암긴 문장이니까 꼭 5개가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다른 문장 속에 암길 때 어미, 조사 등의 문법적 요소가 붙는다. 암긴 문장은.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어떤 종류의 절인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5가지 절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5개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고 말했다, 라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인용적 조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인용절, 암긴 문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아주 되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문제가 이제 딱 나온 거는, 밑줄을 딱 친 건 뭐냐면, 이러한 표지가 없는 절도 있다.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절인지를 알고 들어가면 너무 쉬운 문제고,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절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재진술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그죠. 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기억이라는 게 분명히 무슨 땡땡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러한 표지가 없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표지가 없는 절도 있다. 근데 여기 표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표지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인이란 말이거든. 사인. 그러니까 어미, 조사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정답은 그냥 결론은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게 서술절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서술절을 찾아라. 실제로 찾아보면은 뭐 여기 이 방이 저 방보다 바람이 더 잘 통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더 잘 통한다. 이게 서술절이거든. 근데 고3 입장에서 이걸 딱 마주쳤는데 5월은 고3밖에 못 보니까 이거 보고 딱 서술절인 애가 바로 떠올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아 서술절이네 이렇게 나오는 학생은 대단한 학생이고. 왜냐면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라도 힌트를 줬으면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읽다 보면 어미나 조사 등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 여기는 뭐 록이라든지 뭐 의가 아니라 있는. 그렇지. 이런 거, 있는. 내가 건강하시기.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공이 나오잖아. 찾을 수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읽다 보면은 2점짜리고 3점짜리 아니니까. 그래. 그런데도 사실은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시험을 봤는데 뭐 내가 시험을 맞았다. 내가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얻어내느냐.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재진술이 이런 게 바로 재진술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학생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요걸 사례를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평상시에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그리고 자꾸 생각을,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 표현을 이렇게 재진술하는,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 이제 한번 예를 들자고. 만약에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어. 고난. 근데 나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옮길 때 이 고난이라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그는 고난을 그죠. 받았다. 그럼 여기다가 또 그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떨어져 보일 수 있어. 이거는 그냥 갖다 옮기는 수준이잖아. 베끼는 수준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재진술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재진술을 한다면 그에게 어려움과 괴로움.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다. 만약에 이런 원래 문장이 있었으면 그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은 문제가 될 게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재진술을 하게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을 그럼. 다르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레포트를 쓰는데 고난이란 말이 고난 이렇게. 만약에 이 책 안에 주인공이 네네. 예를 내가 이제 문학 비평을 하는데 비평을 하라는 만약 수행평가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게 고난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가 이 사람한테는 계속 따라붙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이제 한 마디로 딱 줄이면 좋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그는 고난을 극복하는 전문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 글이 어지러워지겠죠. 그 사람은 굉장히 글을 쓸 때 하지만 그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은 문제가 될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문장으로 쓴다면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풀어냈구나. 네.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야.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평상시 그 어휘력도 많이 또 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장을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뭐 아는 문장, 아닌 문장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하면 두세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암긴 문장, 아는 문장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또 많이 다루나 했지만 우리 말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에 있어서 두세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고 또 그치? 그리고 어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문학이라든지 모든 시험들은 전부 다 재진술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시험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글을 읽을 때 그거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오늘 사례를 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 듣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한다면 아마 국어 실력이라는 게 상당히 일취월장할 수 있는 진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난 믿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치기 전에 가벼운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저희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해주고 계시는 장춘고등학교 1학년 김진환 군께 메시지를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메시지 좀 보내줘야 돼. 우리 야, 진환이 듣고 있니? 아니야, 보고 있니? 김진환? 예. 오늘 널 위한 특별한 방송을 마지막에 이제 여기 붙여봤는데, 예, 우리 원래 이런 방송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딱딱하지 않아. 결코. 뭐 그때 뭐 과외 학생이랑 밤새는 걸 보고 좀뭐 감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 사회를 맡고 있는 우리 저 김세준한테 너무 팬이 돼 버렸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세준이의 팬이 됐다 그래서 세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네가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예. 물론 네 입으로 직접 하지는 않고 너희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한테 재진술했죠. 재진술이 됐는데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가면 여기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온다. 내가 너 초대한다. 방학 때고 한번 나와라. 네, 저 나중에 뭐 종강하면 저한테 저도 밥약 거시면. 그래서 여기 나오면 직접 여기 이제 우리 세준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예. 그리고 여기 직접 참여해서 같이 방송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다. 예. 나중에 뭐 주변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밥약 거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던 것 그리고 같고요. 너 팬이 많이 생겨서 좋겠어. 나는 아직 팬이 없어. 근데 뭐 나를 직접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런 거 얘기 듣지 못했거든. 근데 뭐 전혀 서운하진 않아. 전혀 서운하지 않고 괜찮아. 근데 세준이 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주 고무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환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